안녕하세요. 후드 피부관장 이규혁입니다. 요즘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레이저 종류도 많고 시술의 종류도 너무 많고 각 시술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시술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차이점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얼굴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시술 이외에도 뭔가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얼굴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것 중에 연어 주사, DNA 주사 이렇게 말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PDRN이란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이 PDRN은 이제 DNA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DNA를 추출하는 거에서 예전에는 이제 DNA를 어류의 알에서 추출하는 게 훨씬 손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어의 알이나 송어의 알에서 추출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어 주사, 송어 주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사용하고, 결국엔 그래서 DNA 주사나 연어 주사는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DRN이란 성분이 액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좀 끈적이는 성분으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액체 안에 있는 성분은 그냥 주사기로 주사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끈적이게 하는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어 주사, DNA 주사, 리쥬란 힐러 모두 같은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리쥬란 힐러는 그 PDRN 성분을 좀 끈적이는 거에 이제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부에 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고 지속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고 탄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좀 더 오래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성분이 주된 효과 성분이지만 리쥬란 힐러가 좀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PDRN 성분을 어떤 베이스에 이제 녹여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광 주사가 있는데요. 물광 주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필러로 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피부에 얕게 주사하는 거고요. 히알루론산은 이제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교차 결합이 되지 않은 히알루론산이 있고, 피부에 주사하는 필러 성분인 교차 결합이 돼 있는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교차 결합이 돼 있지 않은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에 가깝게 좀 묽은 느낌이 있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짧은 느낌이 있고요. 필러로 만들어져 있는 교차 결합이 돼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고 지속기간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광 주사라고 하는 거는 히알루론산을 베이스로 해서 병원에 따라 또는 의사에 따라 교차 결합이 있는 필러를 좀 섞고 교차 결합이 없는 히알루론산도 좀 섞고, 병원에 따라서 보톡스를 섞는 데도 있고 미백 성분을 섞는 데도 있고 다른 좀 영양 성분을 섞는 데도 있고, 병원마다 고유의 성분들을 좀 섞어서 혼합해 놓은 거를 물광 주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PRP가 있는데요. PRP는 우리 혈액에서 추출하는 건데요. PRP란 용어의 뜻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란 뜻이고요.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돌리면 그 층이 나누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층에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부분에 성장인자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재생인자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만 이렇게 따로 빼내서 적혈구나 백혈구 다른 물을 다 빼내고 성장인자만 좀 채취해내서 피부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PRP의 장점은 이제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잘 자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하면 성장인자가 아주 고농도로 추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내 피부에 주사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노화 효과도 크고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 효과도 크고 기미 치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다만 단점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담배도 피고 잠도 잘 안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성장인자가 별로 풍부하지 않다, 혈액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직접 피부에 주사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DNA, PDRN을 이용한 리쥬란 DNA 연어 주사 같은 거가 좋냐, PRP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좋은 혈액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좋은 혈액을 가졌으면 PRP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혈액의 성장인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PDRN을 이용한 주사, 리쥬란을 이용한 주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RN 이용한 주사의 장점은 굳이 내 피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랑 그러니까 누구나 좀 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PRP는 사람마다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효과 자체는 똑같은데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피부를 젊게 해주고 탄력을 개선시켜주고 상처 치유를 빨리 있게 해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서 색소 치료나 다른 피부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고요. 물광주사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다른 병원마다 섞는 성분을 빼고 생각해도 히알루론산을 집중을 한다면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면에 얇게 주사해서 물을 잡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이 물광주사를 맞으면 건조함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피부 얕은 부분에 물이 모이면 피부가 팽팽해지겠죠. 그래서 잔주름도 개선이 되고 팽팽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포 레벨에서 어떤 성장인자를 조절한다는 것보다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피부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더 적합하냐가 달라지게 되고요. 건조함이 심한 피부다. 그런 경우에는 물광주사가 더 추천이 되실 수 있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좀 늙어 보이고 탄력이 떨어지고 다치면 잘 회복이 안 되고 아니면 레이저 치료할 때 같이 해볼 시술을 찾는다. 그러면 PRP나 리쥬란 힐러 시술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명품 주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샤넬 주사, 에르메스 주사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건 역시 사실은 이제 병원마다 어떤 성분을 조합하냐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명품 주사는 영양 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풍부한 용액을 기본으로 하고 히알루론산을 조금 섞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피부에 필요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콜라겐을 덜 분해하게 해주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분들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니까 콜라겐도 덜 분해되고 만들어질 콜라겐이 더 빨리 만들어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안티에이징이나 상처 치유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레벨의 세포 자체를 바꿔주는 PDRN 주사와는 달리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사 시술들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닌데요. 일단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들은 좀 멍이 드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주사로 직접 아니면 또는 기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주사 바늘이 달린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주사 바늘이 꽂히는 거고 멍이 잘 드시는 편인 피부인 분들은 뭘 해도 조금씩 멍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멍이 드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 2주면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도 부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 필러로 쓰이는 히알루론산을 많이 섞으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엠보싱이라고 하는데 볼록볼록 주사 용액이 들어간 자국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며칠 내에 없어지지만 필러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엠보싱이 오래 지속이 돼서 아주 드물게는 몇 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사 깊이도 중요한데 주사를 너무 얕게 하면은 그냥 다 피부로 빠져나올 수가 있고요. 밖으로 너무 깊게 하면 지방층에 주사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의 안티에이징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주사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얕게 주사하다 보면 또 엠보싱 아까 말씀드린 주사 용액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이 어떤 주사 시술을 받길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점인지 정확히 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주사 시술이 맞는지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도 피부과 인싸가 되실 수 있습니다.